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매일 밤 편한 자세로 자니까 괜찮아.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몸만 좀 쉬면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수면 건강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수천 명의 중장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습관처럼 취하는 그 수면 자세가 심장을 서서히 압박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막으며 디스크를 손상시켜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하셨을 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그렇게까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접하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은 눈에 띄지 않게 달라집니다. 젊을 땐 자세가 조금 나빠도 근육과 디스크가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은 탄력을 잃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척추 사이 디스크는 수분이 줄어들며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몇 시간씩 매일 누워 있다는 건 마치 내 장기와 혈관을 매일 밤마다 조용히 짓누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잠을 잡니다. 일주일이면 50시간, 1년이면 무려 2600시간이 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바른 자세로 보내면 내 몸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매일 밤을 보내면 심장은 점점 지치고 뇌는 산소 부족을 겪으며 허리는 무너져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하루 8시간 푹 자는데도 아침만 되면 몸이 찌뿌둥하고 허리는 아프고 머리는 멍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눕고 있었지만 심장과 뇌, 척추는 밤새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도 더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수면 자세 하나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 디스크,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위험한 자세를 습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심코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수십 년간 해온 잠자는 버릇을 바꾸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잠을 어떻게 자야 한다는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자세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자세들은 특히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실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았던 심장을 살리는 황금 수면 자세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서 여러분의 심장, 허리, 폐, 뇌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면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잠깐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나는 지금까지 수면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의 수면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평생 괜찮다고 믿었던 그 수면 자세 정말 괜찮은지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 나도 저렇게 자는데 싶은 자세가 나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오이는 엎드려 자기, 호흡과 목을 동시에 압박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 배를 누르면 안정된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기 때 포대기 속에서 웅크려 자던 자세가 남아 있어 엎드리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엎드린 채 자게 되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하니 목이 한 방향으로 비틀어진 상태로 수시간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목뼈 사이가 좁아지고 디스크가 눌리며 아침마다 목 통증과 어깨 뻐근함, 두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와 가슴이 이불에 눌리니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8세 유기태 어르신은 4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새벽 숨이 턱 막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고 심장과 뇌의 산소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큰 사고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뒤로 유 어르신은 자세를 교정했고 단 2주 만에 새벽에 숨차서 깨는 일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10년 만에 푹 잤다는 말을 할 정도로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엎드려 자기 단순히 목이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폐, 뇌를 동시에 압박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엎드려 주무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아직 오이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사위 똑바로 누워 자기, 기도를 막고 심장을 몰아세우는 자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바른 자세 아냐? 맞습니다. 젊을 땐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척추도 고르게 펴지고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듯 보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자세가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혀와 목 뒤의 연부 조직이 중력 때문에 뒤로 처집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단단해서 기도를 열어주지만 60세 이후엔 근육이 약해져 기도가 좁아지고 심하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면서 숨이 수초, 수십 초 동안 멈추는 상태인데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엔 밤새 수백 번 호흡이 끊깁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혈압이 치솟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72세 김경자 님은 평생 정자세가 건강하다는 믿음으로 똑바로 누워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낮에도 계속 졸리고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8시간 자는 동안 280회 이상 호흡이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바로 자세 교정을 권했고 김님은 옆으로 눕는 방법으로 바꾼 후 3주 만에 낮잠이 줄고 집중력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콧고리가 아닙니다.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이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자세로 자는 게 무조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기 심장과 위를 동시에 압박하는 자세.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릴 적 부모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젊고 건강한 위장 상태일 때 이야기고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자연스럽게 중력 방향으로 쏠리면서 눌리게 됩니다. 젊을 땐 심장 근육이 강해 어느 정도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도 지치고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로 매일 밤 몇 시간씩 눌리고 있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도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 안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새벽에 속이 쓰리거나 목이 따갑고 기침하면서 잠에서 깨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세로 인한 위산 역류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장동철 어르신은 몇 달간 새벽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심장 문제로 의심했지만 위내시경 검사 결과는 심한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부정맥 소견까지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문제일 수 있다고 하자 장 어르신은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을 들였고 한 달 만에 속 쓰림과 부정맥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이와 심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5위부터 3위까지의 잘못된 수면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잠자는 모습 하나에 심장, 뇌, 위, 척추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실감되시죠? 여러분, 이제 가장 위험한 자세 2위와 1위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자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자세는 특히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건강의 갈림길이 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위,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 목 디스크와 뇌혈류를 동시에 막는 위험한 자세. 베개는 높아야 시원하고 잠이 잘 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베개를 2개씩 겹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엔 어깨가 개운한 것 같고 눕는 느낌도 편하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뇌와 목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높은 베개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립니다. 목이 위로 들린 상태에서 자면 디스크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목 통증, 어깨 결림,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뇌혈류 감소입니다. 목 뒤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이 혈관이 눌리면서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뇌가 저산소 상태로 방치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심하면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양정숙 어르신은 평생 높은 베개를 2개 겹쳐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구역감이 들어 병원에 가보니 목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뇌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30%나 느려져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베개 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고 양 어르신은 처음엔 불편했지만 조금씩 높이를 낮추어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두통이 줄었고 한 달 후엔 아침에 눈 뜨는 게 개운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개는 높을수록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편안함은 뇌혈류를 서서히 막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개는 머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수면 중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새벽 2시 6시 사이 높은 베개는 뇌혈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위, 다리를 쭉 뻗고 자기, 허리 디스크와 혈전의 복합 위협. 마지막으로 1위,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바로 다리를 곱게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에이, 이게 무슨 위험한 자세야? 누가 다리 꼬고 자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자세가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의 디스크는 점점 수분을 잃고 단단하고 탄력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지면서 디스크 사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쭉 뻗은 다리는 다리 뒤쪽 혈관을 당기게 되고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은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76세 오상길 어르신은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으로 수년간 아침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혈관 초음파에서는 작은 혈전도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수면 자세를 권했고 어르신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 저림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곱게 펴고 자는 것은 편해 보이지만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해치는 습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자야 안전한가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살릴 황금 수면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베개는 목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정도로 낮은 높이여야 합니다. 왜 이 자세가 좋은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압박이 덜 갑니다. 위산 역류를 막습니다. 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허리를 보호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다리 혈관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줄입니다. 낮은 베개는 뇌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아침에 개운한 기상을 도와줍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1세 이금자님은 이 자세로 바꾼 후 오랫동안 겪던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잠결에 자주 깨던 증상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갔는데 잠만 바꿨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 황금 자세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몸이 먼저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2배, 3배로 높이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함께 하셔야 효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면 자세 하나가 심장과 뇌, 허리 건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확인하셨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로 방금 알려드린 황금 수면 자세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줄 3가지 수면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숙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사실 수면 자세만 바꿔도 큰 변화가 오지만 여기에 이 3가지를 더하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이 늘어나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오히려 잠 잘 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녁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는 수면 유도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엔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50% 이상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땐 2시간 만에 해독하던 술이 지금은 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술을 마신 상태로 잠들면 수면이 깊지 않고 얕아집니다. 또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되어 오히려 수면 중 내내 몸이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뇌에 산소가 더 부족해지고 새벽 시간대 뇌졸중 위험도 올라갑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0세 박노식 어르신은
매일 저녁 습관처럼 소주 2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밤마다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다며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심장 박동이 수면 중에 불규칙해졌고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특히 자기 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주 만에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도 머리가 훨씬 맑아졌습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내가 밤마다 깬 이유가 술 때문이었다니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둘째, 저녁 10시 이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물을 많이 마시면 잠들었다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주 깨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깨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깊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최소 90분 이상 연속된 깊은 수면을 가져야 신경과 면역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밤마다 3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면 뇌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고통받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3세 이순자 여사님은 매일 밤 물을 1리터 가까이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밤에 몰아 마신 거죠. 그 결과 매일 밤 3번 이상 깨고 아침에는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녁 9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한 달 만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잔 날이 생겼어요. 진짜 꿈만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물은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골고루 마시고 저녁 9시 이후엔 한 컵 정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이건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인데 수면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고 자율신경계가 긴장 상태가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너무 추우면 근육이 수축해 몸이 경직되고 밤새 뒤척이게 되죠. 수면의 적당한 온도는 18에서 22도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철에 이 수준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 에어컨을 틀어두면 너무 추울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4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장 이상적인 수면 환경은 약간 서늘한 느낌,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습도입니다. 가능하다면 겨울철엔 난방을 줄이고 가습기를 틀어 40에서 60%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김영준 어르신은 겨울마다 난방을 25도 이상 올려놓고 주무셨습니다. 그 결과 입이 바짝 마르고 자주 목이 칼칼하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셨습니다.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수분 보충용 가습기를 사용한 후 목이 덜 아프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꿉니다. 침실 온도, 습도 오늘 밤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을 쉬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그 자세 하나가 심장 건강, 뇌 기능, 척추와 혈관 상태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고 건강하게 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 절대 피해야 할 수면 자세 기억나시죠? 엎드려 자기 목이 꺾이고 폐와 심장이 눌려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똑바로 누워 자기 혀와 목살이 기도를 막아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합니다. 왼쪽으로 자기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압박해 부정맥과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높은 베개 베고 자기 목 디스크와 뇌혈류를 손상시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다리 쭉 뻗고 자기 허리를 무너뜨리고 다리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피하고 대신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자세.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 베개는 낮고 목의 곡선을 지지하도록 조정하는 것. 이 자세는 심장을 편하게 하고 위산 역류를 줄이며 허리와 혈관을 모두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자세의 효과를 2~3배로 높이는 3가지 습관 기억나시나요? 잠들기 2시간 전엔 금주, 술은 수면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밤 10시 이후 물 섭취 줄이기, 자주 깨면 깊은 잠을 방해받습니다. 침실 온도 18에서 22도, 습도 40에서 60% 유지, 뇌와 몸이 편안해지는 환경입니다. 이 모든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오늘 밤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수가 쌓여 어느 날 큰 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그걸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딱 일주일만 바꾸면 몸이 그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자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침에 덜 피곤하고 허리가 덜 아프고 밤에 덜 깨고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경험, 정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 이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용기와 실천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늘 피곤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며 지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의 수면 자세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이, 마음이, 그리고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오늘 밤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